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던 그날 아침, 저는 아버지를 조심스레 부축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결혼식 당일이었고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보다 더 긴장된 건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일이었어요. 아빠, 조심하세요. 발 앞에 턱 있어요. 괜찮다. 너 손 놓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 저는 웃으며 아버지의 팔짱을 끼웠고 택시에 올라타 함께 샵으로 향했습니다. 혼주 메이크업도 따로 예약을 해뒀기 때문에 조금 일찍 도착해야 했거든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과 사람들, 그리고 거리의 소음이 평소보다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는 듯한 고개 각도로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쯤이지? 지금은 대로변 지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샵이에요. 오늘 아빠 멋지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기대하셔도 돼요. 아버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도착한 샵은 제가 미리 예약해둔 프라이빗 룸이 마련된 고급 살롱이었어요.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아버지를 의자에 앉혀드렸습니다. 신부님, 아버님 메이크업이시죠? 따로 참고할 만한 스타일 있으신가요? 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깔끔하고 단정하게 최대한 밝은 인상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셔서요. 촉감에 민감하세요. 피부에 닿는 느낌이나 향도 예민하셔서 그 부분 꼭 신경 써주세요. 아, 네, 물론이죠. 메이크업 제품도 순한 걸로 사용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멋졌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아버지는 작게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내가 너무 멋지면 신랑이 질투하겠는걸? 아빠, 오늘은 신랑보다 멋져도 괜찮아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아빠니까요. 샵 내부는 아침 햇살에 유리창이 반사되어 전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살짝 덥지도 차지도 않은 공기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메이크업을 받기 위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계셨어요. 어르신, 혹시 브러쉬 자극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멋지게 해드릴게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손등에 남아있는 굳은 살을 느끼며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정성껏 치장하시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순간 샵 입구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익숙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반가운 목소리가 귀에 닿았어요. 지연아, 우리 도착했어. 고개를 돌리니 시부모님과 남편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뭐, 그럭저럭. 오늘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네. 하필 날도 어찌나 더운지.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걸 보니 너희가 복이 많은 것 같다. 준비는 잘 하고 있었어? 장인어른, 저 왔습니다. 왔는가? 오늘 참 좋은 날이지. 자네가 수고가 많네. 남편은 자연스럽게 제 아버지 쪽으로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고개를 살짝 숙이는 모습이 어찌나 다정하던지.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제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고맙네. 이런 날이 오다니.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살짝 넘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메이크업 의자에 앉으셨어요. 어머님, 피부가 좋으셔서 화장도 금방 끝날 거예요. 자연스럽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해드릴게요. 아휴, 그냥 뭐 잘만 해줘요. 나이 들고 나서 너무 화장이 진하면 좀 그렇죠? 결혼식이니 어쩔 수 없이 앉은 거지. 사실 난 이런 게 참 힘들어. 아버지의 메이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그때 조용한 속삭임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메이크업을 돕고 있던 다른 직원 2명이 제 아버지 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어르신께서 피부가 진짜 좋으시다. 우리 아빠랑 연세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렇게 맑은 피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안마사라고 하셨나? 본인 피부도 관리를 하셨는지 엄청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분명히 작게 말했지만 누구라도 들으라는 듯한 시어머니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참나, 자기가 자기를 보지도 못하는데 화장을 해서 뭐 하나? 얼굴에 김치 국물 발라놔도 모를 사람한테 뭘 그렇게 정성을 들이나 몰라.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단단히 숨을 삼켰어요. 메이크업을 하고 있던 직원도 손이 살짝 멈칫했어요. 제가 듣지 못할 줄 알았는지 아니면 들려도 괜찮다고 생각한 건지 시어머니의 그 말투는 한결같이 싸늘했습니다. 아휴, 내가 이 결혼을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단식 투쟁을 해가지고 그래도 부모로서 말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여기까지 와버려서 어휴, 속상해 진짜. 아, 네. 안마사니 시각장애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사돈을 보게 되는 건지. 참. 직원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직원과 대화를 하듯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날이잖아요. 아침부터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버지가 옆에 계셨거든요. 그 평온한 얼굴에 그림자 하나라도 드리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다 끝났나 보구나. 아무 불편 없었다. 이분들이 참 친절하네. 네, 아빠. 아주 잘 어울리세요. 정말 멋지세요.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그저 흘려보내기로 했어요. 그날만큼은 저희 아버지가 더없이 따뜻하고 환하게 빛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메이크업이 끝나고 저희 가족은 식장으로 향했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맞추며 이동하는데 웨딩 플래너가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신부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저희가 대기실 정리해두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남편과 함께 로비 쪽으로 이동하셨어요. 남편은 한 손으로 아버지의 팔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천천히 앞을 안내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턱이 있네요. 발 조심하세요. 제가 오른쪽으로 같이 걸을게요. 고맙네. 정말 고맙구먼.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지. 내가 딸아이 손잡고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는 날이 오다니.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님이 지현이 예쁘게 키워주신 덕분에 오늘 같은 날이 있는 거죠. 장인어른, 일단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잠깐 앉으실까요? 여기는 의자가 푹신하구먼. 참 좋네. 등받이도 적당하고 말이지. 근데 나는 장인어른보다는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다니까. 아, 맞다. 명심하겠습니다. 앉으시니까 좀 편하시죠? 아버님, 물 좀 드릴까요? 그래, 고맙네. 오늘 수고가 많아. 내가 신세를 많이 지는구먼. 남편은 아버지 손에 조심스럽게 생수병을 건네며 허리를 굽혔고 그 광경을 본 시어머니는 한참을 무표정한 얼굴로 쳐다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아, 참나.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 양반은 본인 딸 결혼식에서도 혼자 움직이질 못하잖아. 기가 막혀. 여보, 이제 그만 좀 하지. 사람들도 있는데. 말을 안 하면 속이 터져서 그래요. 내가 사돈 될 사람 얼굴을 못 보겠어, 정말. 저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조용한 파도가 일고 있었지만 억지로 눈을 감으며 진정시키고 있었죠. 오늘만은 참자. 참는 게 맞다고 스스로 다독이면서요. 시간이 지나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고
시부모님과 아버지는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맞이해야 했어요. 점점 북적이는 것 같은 느낌. 신부 대기실에서 밖의 분위기를 살짝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하객들이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식장 로비 한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손님들이랑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넌 신랑이고 주인공인데 계속 이렇게 시중을 들어야 하니? 남편은 못 들은 척 아버지의 팔을 더 단단히 잡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 대화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무너졌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아무 일도 없길 바랐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난 듯 로비 쪽에 웅성웅성 소란스러운 느낌인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몇몇 인사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위험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하나같이 높은 자리에 있거나 세상 물정에 밝은 인물들처럼 보였거든요. 웨딩홀 한쪽에 모여있던 일부 하객들이 속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 누구야?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그러게, 저기 맨 앞에 있는 분, 혹시 그 회장님 아니셔? 저 뒤에 분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무슨 VIP라도 온 건가? 웨딩홀 로비가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들 중에는 누구 하나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줄을 서듯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식장 안으로 들어오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제 아버지가 계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흠칫하며 얼른 뒤로 돌았습니다. 어머, 저 사람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 사람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잖아.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여기 왜 어떻게 여길... 무슨 일이야, 여보? 누군데 그래? 여보, 저 사람 말이야. 당신 기억 안 나? 시어머니가 입을 틀어막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는데 그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순간 휘청이더니 그대로 옆에 있던 장식용 화병을 건드린 거예요.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거든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흰 거품 같은 침이 흘렀고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깜짝 놀란 직원과 시아버지가 부축하러 달려왔고 하객들 사이에서 갑작스러운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쓰러졌나 봐. 신랑 어머님 같은데? 왜 저렇게 놀라셨어? 아버지는 남편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지? 분위기가 갑자기 어수선하네. 아버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상황 보고 올게요. 하객들 사이에선 수군거림이 이어졌고 일부는 조심스레 스마트폰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란에 놀라 대기실에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여기 물 좀 주세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데 마음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범상치 않은 하객들의 등장, 그 앞에서 놀라 쓰러진 시어머니.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엔 무언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 있을 리가 없어. 이건 아니야. 말도 안 돼. 신랑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손님들 다 보시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를 보러 온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시어머니가 저토록 놀라며 쓰러질 정도로 경악을 했던 걸까요? 순간 저는 오늘의 이 결혼식이 단순히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그때 가장 앞에 있던 중년 남성 한 분이 저희 아버지 앞에 서더니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따님의 결혼 소식 듣고 꼭 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귀한 자리에서 직접 인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아이고, 누군가 했더니
어쩌셨소? 먼 길이었을 텐데 고마우이. 선생님 따님이 결혼을 한다는데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 특유의 잔잔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오랜 벗을 대하듯 그 손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나야말로 고맙지. 그동안 연락도 자주 못했는데 이렇게 와줘서 정말 기쁘네. 그렇게 하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인사가 오갔고 옆으로는 커다란 화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무역협회 회장 마마마, 전 문화체육부 차관 마마마,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마마마. 눈으로만 훑었을 뿐인데도 그 이름들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고 주변의 다른 하객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화환의 이름들 봤어? 신부 측 부모님이 대단한 사람이신가 보네. 저분들이 신부 아버지 하객들이라고? 보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때 아버지의 손님으로 오신 하객들이 축의금 접수처로 향했어요. 그분들은 정중하게 명단을 확인한 뒤 축의금을 건넸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촌 오빠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곧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잘못 넣으신 거 아니에요? 금액이 너무 큰데요? 아닙니다. 선생님 따님 결혼식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한 도리죠. 부탁드립니다. 사촌 오빠는 그 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급히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전달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시각 겨우 진정을 한 듯한 시어머니가 뒷걸음질 치듯 문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흑빛이었고 이마에 흘러내린 땀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안 돼. 난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나 집에 가야겠어.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나 알아볼 수도 있잖아. 시어머니가 손에 든 클러치를 꽉 움켜쥐고 몸을 돌리려 했지만 그 순간 중년 하객 한 분이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분은 단정한 회색 수트를 입고 있었는데 눈빛은 깊고 차분했어요. 저희 아버지의 손님으로 오신 중년 하객이 시어머니 앞에 멈춰서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분을 올려다보셨어요. 이 대표님,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이 대표님이라는 중년의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에는 악의도 경멸도 없었고 오히려 온화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의 따님이 결혼하신다고 하기에 꼭 축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니까요. 아니, 그게 어떻게... 저 시각장애인 저희 사돈을 보러 오신 거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은 저희 아버지가 계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훌륭한 분과 사돈의 인연을 맺게 되신 걸 감사히 여기셔야 할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말은 흡사 조용한 회초리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강하고도 분명했거든요. 시어머니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그토록 시어머니를 불안하게 하는 건지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식 시작하겠습니다. 신랑님, 입장 준비해 주세요. 식장 안, 조명의 조도가 서서히 낮춰졌고 은은한 음악이 공간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게 꽃장식이었거든요.
연분홍 장미와 아이보리색 리시안셔스가 가득 꽂혀 있었고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신랑 입장을 마친 남편.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제 옆에는 아버지가 서 계셨고 아버지의 손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거든요. 따뜻하고 단단한 그 손의 감촉이 무언의 위로처럼 제 마음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들어가요. 많이 떨리긴 하는데 아빠가 옆에 계셔서 든든해요. 그래, 우리 지현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걸어가야지. 우리 딸이 가는 길 아빠가 끝까지 함께할 거야. 신부님, 아버님, 준비되셨죠? 곧 입장음악 나옵니다. 드디어 식장문이 양쪽으로 천천히 열렸고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향했습니다. 붉은 장미꽃잎이 깔린 버진로드 위로 아버지와 저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어요.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객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와 셔터 소리가 간간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발걸음을 맞춰 나아갔어요. 지현아, 아기 때는 우리 지현이 손이 참 작았었는데 말이야. 어느새 커서 손잡고 이 길을 걷는구나. 그리고 오늘 네 손을 놓아주는 날이 되겠지. 아빠, 전 언제나 아빠 손을 붙잡고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요.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남편은 한 걸음 다가와 마중 나왔고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거든요. 아버지는 제 손을 건네주며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내 딸 지현이를 잘 부탁하네. 우리 딸은 아주 어릴 때부터 날 웃게 만들던 아이야. 부디 그 웃음을 잃지 않게 해주게. 아버님, 그 웃음과 행복 제가 지켜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그 순간 아버지와 남편은 잠시 포옹을 나눴습니다. 짧고 단단한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깊은 결의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함께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랑 김도현 군과 신부 박지현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장은 박수로 가득 찼고 저는 남편과 함께 단상 위에 섰는데 하객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보였습니다. 웃는 얼굴, 감동에 젖은 눈빛,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울컥한 표정들까지. 그들 가운데에는 제 아버지의 하객들도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그분들의 존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는 든든한 증인처럼 느껴졌어요. 주례 없이 진행된 우리 결혼식은 간결하고도 진중하게 이어졌거든요. 결혼 서약을 하며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현아, 내가 널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적이야. 오늘 이 순간부터,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너 하나만을 위한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힘들 때, 기쁠 때 모두 함께 할게. 우리 잡은 이 손 절대 놓지 말자. 나도 마찬가지야. 늘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오늘부터는 함께 걸어가자. 주례가 없었기에 우리의 서약이 곧 결혼의 선언이었어요.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며 하객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에서 터지는 박수, 꽃잎이 흩날리며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다시 버진로드를 걸어 나왔고 사람들은 일어서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정말 축하해요. 아버님, 멋지셨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이런 결혼식 오랜만에 봐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남편과 함께 식장 끝까지 걸어 나온 뒤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에서 커튼을 닫으며 숨을 고르는데 심장이 아직도 쿵쾅거렸습니다. 끝났다. 무사히 끝났어요, 아빠. 우리 지현이 참 잘했다. 우리 딸이 참 자랑스럽다. 그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지만 분명히 현실이었거든요.
저희 가족의 깊은 이야기와 감정이 한데 모여 완성된 결혼식은 그 어떤 화려함보다 값진 순간이었죠.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와 남편은 신속하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벗고 보다 단정하고 편안한 예복으로 갈아입으니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제 옷매무새를 한 번 더 다듬어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너무 긴장했지? 긴장도 했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 우리 무사히 잘 마쳤다. 그치? 물론이지. 우리 결혼식 정말 아름다웠어. 사람들이 다 감동했대. 아빠도 많이 기뻐하셨어.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식사 중인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자며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식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둥글게 놓인 테이블 위에는 갈색 린넨 테이블보와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반짝임이 어우러져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된 우리는 하객들 사이사이로 걸어가며 일일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앞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객들은 미소로 화답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하객들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도착했어요. 그분들 중 한 분, 결혼식 시작 전 시어머니가 보고 기절할 뻔했던 그 중년 하객분이 다시 한번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신부님, 신랑님, 정말 감동적인 결혼식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따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셨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참 많이 기뻐하셨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과 깊은 인연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그렇죠. 선생님과는 오랜 세월,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잠시 괜찮을까요? 그분은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식사에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채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마음이 복잡해 보였어요. 그분은 시어머니가 앉아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군요. 시어머니는 그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떠올랐고 입술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게... 기억하시죠? 세월이 참 빠르네요. 이런 날, 이런 곳에서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곁에 있던 시아버지가 재빨리 어머님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어디 불편한 건 아니지? 나 괜찮아. 그냥 좀 놀라서 그래요. 그때 중년 하객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고 오랜 세월 속에서 묵은 감정이 정리된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모님, 과거야 어떠했든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무엇보다 선생님과 사돈의 연을 맺게 되신 걸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순간 눈가가 붉어지고 마치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무언가가 터질 듯 북받쳐 오르는 게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너무 교만했고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저와 저희 아빠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는데 조금 휘청였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마음을 먹은 사람의 걸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저와 마주서더니 제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미안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 행동들 다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구나. 너희 아버지, 사돈어른, 그리고 너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어머님, 이 대표님이 너희 아버지와 그리 각별한 사이인 줄은 정말 몰랐다. 이 대표님은 옛날에 우리 집안이 힘들었을 때 도움을 주신 분이거든. 채무 문제로 집안이 뒤집혔을 때 이 대표님께서 중재를 해주셨는데 내가 그땐 그런 도움도 모른 채 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무례하게 굴었어. 너무 교만했지. 일이 잘 해결된 다음에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지, 꼭 감사 표현을 해야지 했는데 그냥 세월이 흘러버렸어. 우리 집안 문제를 도와준 것도 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의 친분 때문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도움받았다는 게 그 당시 왜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이 되던지 행여나 나를 동정할까봐 그냥 회피를 해버렸던 거야. 사돈어른, 몰라부해서 죄송합니다. 이 대표님과 사돈어른이 이렇게까지 각별한 사이이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은 크지 않았지만 그 흐느낌 속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늦은 용서의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그 마음 알겠습니다. 인연이란 건 참 묘한 거지요. 잊어버리고 살았던 인연이라는 게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마련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버지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이 대표님, 그동안의 제 무례함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식장의 공기는 어느새 잔잔하게 가라앉았고 그 자리를 지켜보던 하객들 또한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연회장은 따뜻한 온기와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여전히 이어지는 축하 인사가 식장의 한쪽에서 흐르고 있던 그때 저와 남편은 조용히 아빠가 앉아 계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현이 왔구나. 이 대표님이 오늘 네 결혼식에 와서 자리를 빛내주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지 뭐냐. 사부인과도 연이 있는 줄은 몰랐지만 결혼식 자리에서 다 같이 보게 되었구나. 저는 이 대표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인연이 깊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정말이지. 제 인생을 바꾼 분이세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대표님은 의자에 앉으며 기억을 되살리는 듯 손끝을 맞잡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심각한 목 디스크와 어깨 신경통을 앓았었거든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인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목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팔저림이 너무 심해서 글씨도 쓰기 힘들고요. 그렇게까지요? 네. 병원을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정형외과, 한의원, 물리치료까지. 하지만 상태는 더 나빠졌고 결국 수술 이야기도 들었죠. 근데 그 수술마저도 성공 확률이 낮다더군요. 남편도 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버님을 만나시게 된 건가요? 그게 말이죠. 사실 지인의 소개였어요. 그 당시 같이 일하던 직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면 한번 모아마 안마원에 가보라고. 맹인 안마사 한 분이 계신데 그 손이 기적의 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했지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기적이 시작된 거였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담담하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이고, 그런 소문이 돌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내 손끝이 조금 민감한 편이었을 뿐인데. 아닙니다, 선생님. 겸손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제가 처음 안마원을 찾았을 때 기억나세요? 문 열고 들어섰더니 조용한 공간에 나직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선생님은 눈을 감고 계셨지만 제가 문을 열자마자 말씀하셨죠. 오셨습니까? 왼팔을 많이 못 쓰시나 봅니다. 걸음이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 같으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을 뿐인데 제 상태를 딱 알아맞히셨어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생겼고요. 그날 처음 안마를 받았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팔저림이 70%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요? 하루 만에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총 3달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말끔히 나았어요. 그 이후로 전 선생님을 안마사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웬만한 병원 의사보다 더 믿음이 갔거든요. 아버지는 얼굴을 살짝 붉히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에휴, 그런 과찬은 나는 그저 손끝으로 느끼는 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사람이 긴장을 할 때면 말보다 몸이 먼저 말해주거든요. 맞습니다. 선생님의 손은 정말 특별합니다.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졌어요. 치료는 기본이고 치유까지 받게 된 거였죠. 그래서 오늘 오신 거군요. 아버지께 인사드리려고요. 네. 선생님께서 따님이 결혼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꼭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히 하객으로가 아니라 선생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서요. 제 건강을 되찾아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빠의 모습. 말수가 적고 조용한 웃음. 하지만 그런 저희 아버지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벅차게 만들었어요. 아버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오늘 더 깊이 알게 됐네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그리 대단하다고. 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냥 묵묵히 하던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닙니다. 선생님은 누군가에게 그저 일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으니까요. 이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을 마주잡으며 말없이 눈을 마주쳤고 그 짧은 침묵 속에 어떤 깊은 신뢰와 감동이 오고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식장은 점점 조용해지고 하객들이 자리를 정리하던 그때 저는 연회장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그 틈을 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아버지가 하객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이었어요. 겨울방학이었고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는데 아버지는 제가 감기에 걸릴까봐 두꺼운 목도리를 몇 겹이나 둘러주셨습니다. 지연아, 손 꼭 잡아. 바닥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걷고. 응, 아빠.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우리 손 꽉 잡아요. 그 시절 아버지 손은 늘 따뜻했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느릿느릿 걷던 그날.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함께 걷는 길은 항상 느렸지만 그만큼 조심스럽고 안정적이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안마원 도착이지. 아빠가 손님들 치료할 동안 지현이는 숙제하고 있으면 돼. 아빠, 나 한자 쓰기 숙제 가져왔어. 오늘은 내가 아빠 책도 읽어줄게. 작은 안마원. 그곳에는 늘 은은한 향이 피워져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하루 10명이 넘는 손님들을 정성껏 치료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묵묵히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일을 하셨죠. 퇴근 후에도 아버지는 식사를 챙겨주시고 옷을 개켜 넣으며 학교 준비물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빨래에서 밥까지 단 한 번도 제게 빈틈을 보이신 적이 없으셨어요. 아빠는 안 피곤해?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잖아. 우리 지현이가 있으니까 힘이 나는 거지. 지현이 웃는 거 보면 하루 피로가 다 사라진다니까. 그때는 그 말을 당연한 듯 여겼지만 이제와 떠올려 보면 그 속엔 얼마나 많은 책임감과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저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하고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거든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첫 직장에 입사한 지 4년쯤 됐을 때 사내 연수 프로그램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던 거였죠. 혹시 박지현 씨 맞죠? 아까 발표한 거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연 씨도 아까 PT 보니까 준비 많이 하신 것 같던데요.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커피 한 잔에서 점심 식사, 그리고 퇴근 후 영화 보기로 이어졌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지연아, 나는 네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너희 아버지 이야기 들으니까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너를 이렇게 잘 키우신 것도 너무 대단하고. 우리 아빠 정말 멋있지? 나 아버님 꼭 만나 뵙고 싶어. 허락해 주신다면 인사드리고 싶어. 교제를 한 지 2년이 지나 남편이 그런 말을 꺼냈을 때 왠지 모를 벅참에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희 아빠에게 인사를 드렸고 그 후에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며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시댁은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은 넓고 정갈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이 저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라고 얘기 들었어요. 앉아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엄마, 지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일도 성실하게 하고 아버님도 따뜻하시고. 그래. 그런데 듣자 하니 아가씨 아버님께서 안마사라고?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몇 번을 물었는데 잘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 오늘에서야 들었는데 안마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합법적인 일이 맞나? 당연히 합법이죠, 엄마. 아버님은 맹인 안마사이시고 저도 인사드렸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하셨습니다. 아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니?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사돈으로 모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니? 내가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꼭 이 아가씨랑 결혼을 해야겠어? 엄마, 말씀이 심하세요. 아버지, 엄마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지현이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런 말씀 못 하세요. 아니,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손해볼 이유는 없으니까. 그 이후 시어머니는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너무 반대가 심해서 헤어지려고 했지만 남편이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몇 달 씨름을 하다가 남편이 단호하게 선언을 했어요. 저 결혼 허락하실 때까지 단식할 거예요. 그만큼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뭐? 너 지금 제정신이니? 엄마가 그렇게 무시하는 지현이 아버님은 제게 있어선 존경할 뿐이에요. 그분의 딸과 함께하고 싶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말없이 버티던 남편의 모습에 결국 시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 죽는 걸 보겠냐? 네 뜻대로 해라. 그렇게 많은 것을 넘고서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창문 밖으로 초여름의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조용히 안락의자에 앉은 아버지 품에는 이제 막 2달이 된 우리 딸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아이고야, 이 작은 게 내 품 안에 쏙 들어오네. 얘야, 외할아버지다. 외할아비 목소리 들리지? 아빠, 애기가 말은 못 알아듣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조심스레 손끝으로 손녀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의 감각으로 아이의 작고 보드라운 얼굴을 느끼시며 미소를 머금으셨어요. 웃네. 분명히 웃었지? 응. 아빠 목소리 알아듣는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제일 많이 들은 소리잖아요. 아버님 오시니까 지윤이가 울지도 않고 너무 평화롭다. 아버님, 매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손녀딸 품에 안고 재우는 건 매일 해도 행복한 일이지. 남편은 우리 딸의 손을 톡톡 건드리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내가 손녀를 품에 안을 날이 올 줄이야.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감촉으로, 온기로 다 느껴지거든. 참 따뜻해. 아빠, 감사해요. 아기를 낳고 키워보니 정말 부모 마음이 어떤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빠 혼자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아니야, 내가 고맙지. 우리 딸 지현이를 얻은 거.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아이가 잠시 눈을 감고 손가락을 꿈틀거리는 걸 보며 문득 이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퇴직을 결심한 것도 아이를 품에 안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거든요. 회사 일도 좋았지만 아가와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가 더 큰 기쁨인 것 같아. 물론 가끔은 힘들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해. 내가 볼 땐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야. 엄마가 되고 나서 더 그런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으며 남편의 팔을 툭 쳤습니다. 아버지는 그 웃음소리를 듣고도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나도 지현이 키울 때는 내 인생이 고생뿐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손녀를 안을 수 있는 날도 없었겠지. 아빠가 저 어릴 때 늘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이란 돌아보면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요.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도시락통을 들고 서 계셨어요. 김밥 좀 말아왔어. 도연이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김밥 먹고 싶다고 하길래 애기가 밤낮으로 울고 보채고 고생이 많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알겠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도시락을 내려놓고는 딸아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할미 목소리 들려요? 아이고, 요거 봐. 나 닮은 것 같지 않아? 엄마, 또 그러신다. 우리 딸 오뚝한 콧날이랑 앵두 같은 입술은 우리 와이프 꼭 닮았죠? 여보, 나는 우리 아빠 꼭배 닮았는데. 그럼 우리 딸이 외할아버지를 닮았나 보다. 아이고야, 우리 식구 다 닮았다고 치자. 근데 정말 너무 예쁘네. 내가 이렇게 예쁜 손녀 복덩이를 보게 될 줄이야. 그날 오후 우리는 나란히 앉아 햇살 속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김밥의 참기름 향, 아기의 웃음소리,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단식 투쟁을 할 정도로 결혼을 반대하셨던 어머님이시지만 결혼식 날 이후 저희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셨고 이 대표님께도 감사 인사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 정말 저를 아껴주시고
저희 아버지도 많이 신경 써주고 계세요. 인생은 예기치 못한 만남과 오해, 고통, 그리고 깨달음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처였던 인연도 결국엔 감사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봤거든요.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진심만은 통하리라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제가 꿈꾸던 삶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